우리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줄기세포가 바로 그런 세포입니다. 난치병, 불치병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에 줄기세포를 이용하게 되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고 유익한 과학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여러분 줄기세포 들어보셨죠? 네. 혹시 줄기세포가 뭔지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만 제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부터도 줄기세포가 뭐지?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또 교수님을 모시고 줄기세포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최강렬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줄기세포 뭐냐고 물었더니요. 여기 있는 두 학생이 자신 있게 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네. 관심이 많고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으로. 그죠. 근데 저는 몰라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예를 들어 한 250가지 종류의 다양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피부에도 있고 눈에도 있고 이런 세포들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러한 세포를 줄기세포로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변신 로봇처럼 줄기세포 한 가지로 250가지로 다 변신할 수 있다는 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오, 굉장히 또 재밌는 강연이 오늘 네. 펼쳐질 것 같은데요. 부탁드릴까요? 네. 여러분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오늘 줄기세포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과연 실과 허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줄기세포를 얘기할 때 저는 종종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커서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바로 그런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능을 하는 그런 세포들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세포가 바로 줄기세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줄기세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끊임없이 우리가 분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포가 줄기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생각을 하면 어떤 줄기세포가 있습니까? 줄기세포는 우리 혹시 줄기세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배아줄기세포가 있고 또 어떤 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는 큰 차이가 있고 실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아줄기 세포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제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게 수정란이 되는데 이로부터 세포가 둘로 분열을 하고 둘에서 넷, 또 여덟 이런 식으로 분열을 쭉 해갑니다. 그 과정을 쭉 거쳐서 한 4, 5일이 되면 배반포라는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도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들 세포들은 다 줄기세포입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포들입니다. 근데 이들 세포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서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능을 하는 그러한 세포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해가서 여러분의 피부세포도 만들고 여러분 눈에 있는 세포도 만들고 또 여러분 위에 있는 세포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배아줄기 세포는 여러분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에서 초기에 있던 세포가 바로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그 반면에 성체줄기 세포는 어떨까요? 성체줄기 세포는 바로 여러분들 몸에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에 있는 그러한 세포도 성체줄기 세포예요. 이미 발생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그 세포는 다양한 곳에 존재해요. 여러분 눈에도 존재할 수 있고 또 여러분 피부에도 존재할 수 있고 또 위에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체줄기 세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배아줄기 세포랑 달리 이 성체줄기 세포는 바로 어떤 손상이나 혹은 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특정 세포가 손실이 되면 그걸 대체하는 능력이 바로 이 성체줄기 세포에 있습니다. 어떤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매일 음식물을 먹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그 대장에서는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서 죽어요. 끊임없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위나 대장이나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 할아버지 이렇게 보시면 70년, 80년, 90년 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떤 현상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몸에 내재해 있는 그러한 성체 줄기세포들이 기능을 하는 그러한 세포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하는 거죠. 실제 그게 성체 줄기세포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차이입니다. 쉽게 여러분들에게는 또 한 가지 도마뱀의 예를 들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뱀이 꼬리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꼬리를 자르기 전에는 두 개가 나지 않죠. 근데 꼬리를 딱 자르면 꼬리가 생기죠. 그때 생기는데 꼬리를 만드는데 그 이용되는 그러한 세포는 여러분들이 성체 줄기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줄기세포를 크게 제가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과학자들이 만든 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도 만능 줄기세포입니다. 이 줄기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실제 여러분처럼 다 자란 이런 성체에 있는 세포를 거꾸로 실제 줄기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연계에서는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특정 줄기세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유전자들을 이 성체세포에 예를 들어 피부세포에 넣어줌으로써 그 피부세포를 줄기세포로 바꾸는 겁니다. 그 같은 일은 실제 나중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실제 줄기세포가 여러 가지 이용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역 거부 반응이라든지 혹은 윤리적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많은 곽광을 받고 앞으로 연구가 지금 많이 진행이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과학자가 신지 야마나카 일본 대학의 교수이신데 이분이 처음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드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줄기세포를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렸어요. 성체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특징과 장단점이 뭔지 근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배아줄기세포는
아까 수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그러한 근간이 되는 세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세포가 바로 배아줄기세포입니다. 성체줄기세포는 어때요? 여러분들 몸의 일부에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장 많은 데가 골수 같은 데인데요. 그럼 예를 들어 골수에 존재하는 성체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뭐 혈액세포, 예를 들어 적혈구나 백혈구를 만들거나 혈소판 이런 것만 만들 수 있는 제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체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는 그와 같은 큰 차이가 있고요. 배아줄기세포는 아까 줄기세포를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까닥까닥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계속 분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가 증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줄기세포는 종종 암세포와 아주 유사한 세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와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이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현재 특히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암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병원이나 우리 임상에서 이용하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 성체줄기세포는 또 한 가지 배아줄기세포랑 달리 배아줄기세포는 사실은 가장 큰 아마 이슈라면 문제점이라면 실제 윤리적인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수정을 통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생명체를 파괴하는 형태의 어떤 연구를 이용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체줄기세포는 많은 경우 자기 것을 뽑아서 다시 그걸 배양이나 어떤 적합한 조건을 맞춰서 다시 자기한테 집어넣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크게 없을 수가 있고 또 면역 거부 반응도 성체줄기세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줄기세포가 현재 병원에서 많이 쓰는 그런 형태의 줄기세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줄기세포 하면 병원에서 흔히 항상 치료에 이용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배아줄기세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거의 이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아줄기세포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배아줄기세포의 성격이 아차 잘못하게 되면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치료 목적에 이걸 쓰고자 하는데 암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배아줄기세포는 현재 이용되는데 굉장히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가 대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줄기세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얻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배아줄기세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배아줄기세포를 얻을까요? 여러분 시험관 아기라고 들어보셨죠? 불임 부부들 아기를 못 가지면 시험관 내에서 정자와 난자를 만나게 해서 수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 착상을 하게 되면 모체에다 착상을 하면 실제 어떤 아기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이후 나머지 남아있는 잉여 남아있는 그런 수정란들 이런 걸 종종 그 불임 부부들이 허가를 해서 이걸 연구에 사용하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복제양 돌리 잘 아시죠?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 복제양 돌리가 체세포 복제거든요. 그러니까 난자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핵을 제거하고 복제하고자 하는 생명체 이런 체세포에 있는 핵을 집어넣은 다음에 전기 충격 같은 걸 주게 되면 그런 수정란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마지막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유도 만능 배아줄기세포 그런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얻을 수가 있고요. 성체줄기세포는 어디에 얻을까요? 우리 몸에서 다양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뽑기도 힘들고 실제 많은 양으로 배양하는 데도 힘들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몸의 다양한 부위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줄기세포가 왜 우리가 이렇게 곽광을 받고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줄기세포는 우리가 얘기할 때 21세기의 의학의 파라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대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은 연구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난치병, 불치병 이런 경우에 실제 현재로서는 치료가 모호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 줄기세포를 이용하게 되면 그와 같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는 아까 배아줄기세포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만은 예를 들어 성체줄기세포를 뽑아서 시험관 내에서 실제 배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손상을 입은 그러한 장기의 세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용하려면 병원에서나 임상에서 이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실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세포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또한 아까 윤리적인 문제가 없어야 되고 면역 거부 반응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줄기세포를 일정하게 많은 양으로 만들 수 있어야지 실제 치료나 우리 임상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줄기세포를 상용화 혹은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 거쳐야 될 그러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줄기세포를 내가 원하는 그러한 아까 병원에서 내가 손상이 돼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특정 장기의 세포로 바꿀 수 있는 일정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아까 면역 거부 반응이 없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또 이 줄기세포에 이용하다가 생길 수 있는 암 같은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고 또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줄기세포를 변형시켜서 이용하고자 할 때 그걸 환자에게 넣어줬을 때 그 환자의 조직 내에서 이 줄기세포가 변한 줄기세포가 기능을 할 수 있는 세포가 잘 거기서 살아남아야지 실제 그 기능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일단은 해결이 돼야만이 실제 우리가 병원이나 우리가 실제 시용화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는 예시로 우리가 세포를 기르면 이런 시험관이나 이런 데서 그냥 납작하게 있는데 이걸 줄기세포를 변형시키면 지금 보여요? 심장이 뛰는 것 같이 세포가 뛰죠. 그러니까 심장세포로 이게 변환시킨 겁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논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배아줄기세포 특히 아까 윤리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경우 우리가 관심만큼이나 우려하는 게 아마 이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것은 윤리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의 과학자들은 실제 14일 내에 배아는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니까 큰 문제 없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윤리적으로 꼭 종객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연구도 아까 특정 방법으로 세포를 얻는다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 수정 후 만들어진 이 수정란도 하나의 생명체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력이 정말 많은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윤리적으로나 안정성으로나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신 방청객분들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저쪽에 하얀 티셔츠 입은 학생에게 마이크 드릴게요. 배아줄기세포는 우리 몸이 성체가 되면 없어지나요?
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배아줄기 세포는 아주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부터 세포가 분열을 하기 시작해서 한 4, 5일이 지나면 배반포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우리 몸에 다양한 기능을 하는 세포로 이렇게 변해가는데요. 그때 이미 변하게 되면 이 배아줄기 세포는 변하고 나서는 소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변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이상 배아줄기 세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출산 후에 제대혈을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 제대혈조차도 우리가 혼동을 하지 말 필요가 있는 게 이 제대혈조차도 우리가 성체 줄기세포를 그 안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이 앞에 있는 학생에게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그 텔로미어라는 것이 이렇게 활성산소나 그런 거에 의하여 점점 짧아지면서 수명이 다하여 사람이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텔로미어에 배아줄기세포나 또는 성체줄기세포를 이렇게 넣어서 배양을 시킨다면 그 텔로미어가 또다시 이렇게 복원이 되면서 사람의 생명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손상된 장기는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영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 창의력인 네. 생각으로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텔로미어는 실제적으로 줄기세포와는 관련 없이 실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DNA가 있고, 특히 우리 같은 사람의 DNA는 긴 그런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맨 끝에 우리 학생이 얘기한 대로 텔로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번 DNA가 분열을 할 때 짧아져 갑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성인이 되면 이 텔로미어가 실제 더 이상 이 텔로미어 DNA가 더 이상 실제적으로 매번 배아일 때는 계속 늘어나지만은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에서 늘어나지만은 그 단계가 지나면 매번 짧아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생체시계다. 그래서 그게 짧아지면 수명이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기에는 이 텔로미어를 연구를 할 때 노화, 혹시 불로장생, 영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텔로미어 연구 자체도 암 발생의 확률이 있었고, 실제 오늘 얘기하는 줄기세포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배아 단계, 얼리 그 발생 단계에 있는 세포에서는 이 텔로미어가 계속 줄지 않고 또 늘어나고 줄었다가 또 늘어나고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줄기세포와 관련해서 영생을 생각한다면 그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 아닌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배아줄기세포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와 같은 이미 성체에서는 그런 배아줄기 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 성체줄기 세포를 이용하게 되면 배아줄기 세포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특정 조직이나 특정 장기만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다른 부위 전체적인 조화로운 그러한 영생을 위한 이러한 변화는 가져오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도 꿈꿨던 불로장생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 근데 우리가 수명은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강의의 중요한 포인트인 재생의학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미래의 의학의 어떤 희망, 우리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참 놀랍죠? 예, 놀랍습니다. 굉장히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면 불로장생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인간의 수명이 훨씬 더 또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네. 자, 오늘 줄기세포에 대해서 재미난 말씀해 주신 최강렬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중에도 복제양 돌리가 나왔는데요. 복제양 돌리가 처음 탄생했을 때 인류는 두려움과 기대감을 함께 가졌습니다.
기대감이라면 아무래도 난치병에 치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었고요. 그리고 두려움이라면 복장 도리도 가능한데 인간 복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줄기세포 연구, 빛과 어둠이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둘 중에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사과나무 오늘 준비한 수선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